저희가 같이 유리렌즈를 공부하면서 유리렌즈의 장점에는 뭐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두께가 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조금 무겁고 잘 깨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표면 반사율이 크고, 그래서 이런 잘 깨지는 법을 단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렌즈에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렌즈의 강화는, 유리렌즈는 우수한 강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중, 그러니까 무겁고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안경렌즈로 사용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유리렌즈는 내 충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 처리를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 처리를 하는 이유는 내 충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유리의 강화법으로는 렌즈 접합법, 라미네이트법이라고도 불리고요. 물리적 강화법, 이거는 열 강화법이라고도 불리고요. 화학적 상화법, 이용 결합법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강화법, 화학적 강화법, 그리고 렌즈 접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게 다른 이름으로 뭐 라미네이트법, 열 강화법, 이용 교환법, 이렇게 총 6가지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고, 문제에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렌즈 접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라미네이트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물리적 강화법은 열 강화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은 화학적 강화법이 있고, 요거는 이온 결합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총 이 6개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일단은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렌즈의 강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잘 안 깨지게 하는 것도 이제 강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잘 안 깨지고, 그리고 혹시나 깨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깨지게 하는 것도 이제 강화법이에요. 그래서 파편이 튀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깨졌을 때 이제 조금 날카로운 면보다는 조금 둥글게 나오는 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깨지는 것도 이제 강화법 중에 하나고, 파편이 튀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강화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잘 안 깨지게 하는 것도 강화법이 맞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렌즈 접합법이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법.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뭐 치과 치료 이런 데서 많이 들었죠. 요거는 이제 뭐 치아에 뭘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요것도 이제 비슷해요. 렌즈와 렌즈 사이에 얇은 플라스틱 막을 삽입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렌즈의 강화와 함께 파괴 시 파편이 쉽게 튀지 않도록 도와준다. 주로 자동차의 안전유리와 같은 부분에 사용되며 안경렌즈에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걸 봤을 때, 혹시 사고가 난 차량을 보면 이제 유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편이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깨져서 이렇게 표면에 다 붙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강화가 잘 안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되는, 깨지게 하는 것도 이제 강화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 위험하지 않게 깨지게 하는 게 이제 렌즈 접합법, 라미네이트 법입니다. 그래서 두 렌즈 사이에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을, 얇은 플라스틱 막을 삽입을 해가지고 깨지더라도 여기 파편이 밖으로 튀지 않고 붙어 있게끔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강화법 혹은 열 강화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아, 이래서 열 강화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렌즈를 안경테에 맞도록 이미 가공을 한 상태에서 600에서 650 정도로 가열을 합니다. 600에서 650도 정도로 가열을 한 후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냉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렌즈를 강화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렌즈가 있어서 가열을 막 시키는 거예요. 600에서 650도씨로 이제 막 가열을 하면 막 늘어나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 겉에서는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밀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밀도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물리적 강화법이고, 열을 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열 강화법이다 라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겉의 표면에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인장 응력이라는 게 사물이나 이런 게 늘어나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버티는 저항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열을 하면서 이제 늘어나려고 할 때 인장 응력으로 안쪽으로 모으는 힘에다가 압축 응력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강한 인장 응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리적 강화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물리적 강화법이고요. 이 물리적 강화법을 통해서 강화를 하면 이렇게 비강화 렌즈와 강화 렌즈를 비교했을 때 충격이 이제 렌즈에 가해지는 거예요.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강화되지 않은 렌즈는 충격점의 반대편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강화된 렌즈에서는 충격점의 반대쪽에 이미 굉장히 강한 인장 입력과 압축 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조금 쉬울 거고요. 강화가 되지 않은 렌즈는 충격점의 반대편에서 파괴가 되는 반면 강화된 렌즈는 충격점 반대편에 굉장히 강한 압축 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열 강화법입니다. 그래서 렌즈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강화되지 않은 렌즈는 충격점의 반대편에서 팽창하여 쉽게 파괴가 일어난다. 하지만 강화된 렌즈에서는 충격점의 반대편에 강한 압축 응력이 존재하고 있어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리적 강화법은 열 강화법이라고도 하는데 렌즈에 600에서 650 정도로 가열을 한 후에 급속도로 냉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압축 응력을 갖고 있다, 인장 응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가해줘도 따로 깨지거나 이런 게 조금 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물리적 강화법에는 단점이 있겠죠.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물리적 강화 깊이가 약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렌즈가 너무 얇으면 열 강화에 견디지 못하므로 중심 두께가 2.2mm 이상인 두꺼운 렌즈의 강화 처리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얇은 렌즈에서는 열 강화법이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렌즈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저희가 뭐 유리로 만든 문이나 아니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좀 두꺼운 렌즈에는 열 강화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화법은 두꺼운 렌즈에 적당하다. 그래서 안경 렌즈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법인 화학적 강화법, 이온 결합법이라고도 하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400에서 450도씨의 지라칼륨액에 침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 용액에 렌즈를 넣는 거예요. 용액에 렌즈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유지하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장시간 유지하면 유리 렌즈 표면층의 나트륨 이온과 지라칼륨액 내에 칼륨 이온과의 치환, 상호 교환에 의해 렌즈 표면에 칼륨 이온이 다수 분포하게 됩니다. 이게 화학적 광합법, 그러니까 이온 결합법의 원리예요. 말 그대로 이온을 교환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서로 교환을 한다. 그래서 유리 렌즈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이 진화칼륨에 있는 칼륨 이온이 서로 교환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왜 이게 강화가 되느냐? 칼륨 이온 반경이 나트륨의 이온 반경보다 50%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리적 강화법과 유사하게 렌즈 표면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렌즈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안쪽에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질산칼륨입니다. 요거는 이제 렌즈 표면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칼륨 이온들이 이제 있을 거고 여기는 나트륨 이온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나트륨. 근데 기본적으로 K 이온의 반경이 나트륨의 이온 반경보다 커요. 50%. 그러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렌즈 표면에 있는 이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칼륨 이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압축 음력이 발생을 하면서 렌즈의 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면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서로 상호 교환을 한다. 그래서 걸테는 질산칼륨이 들어가고 질산칼륨에 있는 칼륨 이온이 렌즈 표면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강화가 되는 거다.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면서 강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화학적 강화에서 렌즈의 강화 깊이는 60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아까 물리적 강화법은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적은 6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은 렌즈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표면 압축 응력이 물리적 강화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서 강화 효과도 우수합니다. 물리적 강화법보다 좀 더 압축 응력이 세다. 강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학적 강화법의 이온 교환 촉진제, 그러니까 교환이 조금 빨리 되게 도와주는 거는 산화아연과 산화마그네슘이 있다.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화학적 강화법은
물리적 강화법보다 얇은 렌즈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적 강화법에 비해 3배 정도 강화 효과가 좋다. 근데 요거는 장시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거는 산화 아연, 산화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해보자면 400도에서 450도씨의 질산칼륨에 렌즈를 넣고 렌즈 표면층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질산칼륨 속에 있는 칼륨 이온이 서로 치환을 하면서 이제 강화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얇은 렌즈도 가능하고 강화 효과도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조금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화아연과 산화 마그네슘이 첨가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리적 강화법과 화학적 강화법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강화법. 이거는 이제 열 강화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화학적 강화법. 이거는 이온 교환법이라고도 합니다. 외워주시고, 강화 방법. 물리적 강화법은 가열을 한 후에 급속히 냉풍 처리를 한다. 화학적 강화법은 400에서 450도씨의 질산칼륨 용액에 침지를 시킨다. 그래서 렌즈 내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서로 이제 치환을 한다. 이게 강화 방법이고요. 이 응력, 압축 응력은 화학적 강화법이 조금 더 좋습니다. ing장 응력은 물리적 강화법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강화층의 깊이는 물리적 강화법은 좀 더 깊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에 쓰인다. 화학적 강화법은 좀 더 얇아요. 그래서 얇은 렌즈도 강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왜곡 검사에서 물리적 강화법은 프린지가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적 강화법은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간은 물리적 강화법은 2에서 5분 정도고 화학적 강화법은 16에서 20시간 정도. 그래서 화학적 강화법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나마 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온 결합을 교환을 조금 촉진시키는 거는 어떤 게 있었죠? 산화아연이나 산화마그네슘이 있었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강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화 시험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렌즈의 강화 시험. 충격에 대한 렌즈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강구 낙화 시험이 있다. 드랍볼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사실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시험 방법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국 FDA 규정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직경이 16mm, 무게가 16.2g의 강구를 높이를 1.27m에서 자유낙하에서 충격에 견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강구가 있죠. 요거는 뭐 직경이 16mm, 무게는 16.2g. 그래서 높이가 1.27m, 그러니까 50인치입니다. 50인치.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쭉 떨어뜨려서 렌즈에 맞고 튀어나왔는데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유리렌즈의 강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구 낙하 시험이 유리렌즈의 강화 시험이구나 라는 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강구 낙하 시험을 했을 때 강화유리와 CR39라는 렌즈의 이제 강도를 본 거예요. 근데 이 CR39라는 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렌즈. 저희가 유리 렌즈가 내구성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잘 깨지고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잘 깨지는데 이렇게 화학적 강화를 하면 물리적 강화보다 훨씬 일단은 강화가 잘 돼 있고 내충격성이 좋은데 심지어 이 플라스틱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화유리 렌즈와 CR39 렌즈를 이용해서 렌즈의 굴절력과 파괴에 필요한 높이를 측정한 결과가 아까 그 그래프인데 화학적 강화를 한 렌즈는 물리적 강화 렌즈뿐만 아니라 CR39라는 플라스틱보다도 내충격성이 우수하게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CR39가 모든 플라스틱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학적 강화를 하면 굉장히 강화 능력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에 대해서 유리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유리 렌즈는 구조가 원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집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 이제 유리는 비결정질 혹은 비정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안경용 유리는 광학 유리는 투명도도 좋아야 되고 일정한 뭐 광학 정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즈를 구성하는 산화물에는 첫 번째 망목 형성 산화물이 있고 요거는 단독으로 유리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요거의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요 망목 형성 산화물은 산석 산화물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식 산화물은 알칼리성 산화물인데 요거는 단독으로 유리 형성이 불가능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학유리의 물성을 결정하는 각종 인자 중에서 굴절률은 빛을 꺾는 정도를 말을 하는 거고 굴절률이 높으면 그만큼 빛을 많이 꺾는다는 거기 때문에 렌즈 두께가 얇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배수는 분산과 관련이 있는데 분산의 역수이기 때문에 아배수가 높으면 상이 좀 더 깨끗하다, 또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렌즈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외관상도 보기 좋고 고도근시용에도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플라스틱 렌즈보다 무겁고 잘 깨진다. 그리고 표면 반사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학유리에 대한 분류로는 크게 크라운 유리와 플린트 유리로 나뉘는데 크라운 유리가 아배수가 더 높다. 플린트 유리는 아배수가 조금 더 낮다. 50 미만. 하지만 50에서 55 사이일 때는 굴절률에 따라서 나뉘는데 플린트 유리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잘 깨진다. 그러니까 내충격성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 렌즈는 강화를 하는데 이 강화는 크게 세 가지. 렌즈 접합법, 물리적 강화법, 화학적 강화법이 있고 이거는 뭐 라미네이트법, 열 강화법, 이온 교환법이라고도 불리고 강화는 잘 안 깨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깨지게 하는 것도 이제 강화법의 중요한 그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제 렌즈 접합법은
렌즈와 렌즈 사이에 얇은 플라스틱 막을 삽입을 해서 깨지더라도 파편이 잘 안 튀게 하는 게 이제 렌즈 접합법 혹은 라미네이트법이라고 하고, 물리적 강화법 혹은 열 강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를 600에서 650도로 가열한 후에 극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 렌즈를 강화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단점이 있었죠. 렌즈가 얇으면 열 강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 두께가 그러니까 두꺼운 렌즈 강화 처리에 적당하기 때문에 안경 렌즈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학적 광합법, 이온 교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칼륨에다가 렌즈를 넣고 장시간 유지해야 됩니다. 장시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럼 유리 렌즈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질산칼륨에 있는 칼륨 이온이 서로 교환을 해서 거기에 압축응력이 발생해서 렌즈가 강화가 된다. 근데 물리적 강화법보다 훨씬 강한 압축응력이 있기 때문에 강화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얇은 렌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온 교환 촉진제로는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강화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구낙하 시험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강구를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렌즈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이제 강구낙하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 렌즈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다음 시험 시간에도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